정말 많이 구입하실 하이브리드 차량의 트림별 가격을 알려드리면 프리미엄 4,939만원, 익스클루시브 5,389만원, 고급 트림이죠. 캘리그라피 6,006만원, 가장 최상위 트림인 블랙잉크는 6,09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루입니다. 기존 그랜저 오너분들이라며 죄송합니다. 잠시 눈을 지금 감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랜저가 40주년이 되면서 그냥 소소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풀체인지급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제가 미리 봤는데요, 이 정도라면 제네시스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감성 수준까지 싹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디자인부터 체크해 보시죠. 기존과 완전히 동일해 보이지만 달라졌어요. 호라이즌 램프의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기존에 중요했던 이미지에서 역동적인 이미지까지 추가되면서 한층 젊어진 느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면 이 램프의 두께도 더욱 얇아졌어요. 그리고 측면부도 늘어났는데요, 기존에 여기에 레터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램프 자체가 훨씬 더 길어졌다. 더욱 젊어지게 느낀 이유는 옆에서 보시면 마치 이마가 살짝 돌출된 것 같은 샤크 노즈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릴은 살짝 들어가면서 확실히 역동적인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릴의 패턴 디자인도 기존에도 역삼각형 디자인이었는데요, 좀 더 작아지고요, 점점점점 하면서 기존에는 두 줄로 나눠진 그릴에서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달라졌는데요, 처음에 봤을 때 제네시스에서 제공하는 MLA 램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네시스처럼 좀 작아졌고요, 총 6개의 램프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의 호라이즌 램프, 그리고 헤드램프, 그리고 툭 튀어나온 샤크 노즈의 디자인 때문에 전면부는요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뒤에 보시면 이거 좀 조인가 보이시죠? 여기가 실제 뚫려 있고요, 이 디자인도 이번에 추가되었어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세대 하이브리드, 여러분 정말 많이 기대하셨죠?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었습니다. 자, 커다란 엔진룸에는요, 기존 오너분들이 정말 좀 슬퍼하실 수도 있는데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TMD2 방식이잖아요. 이것과 함께 시승기 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카울적 변화, 강성 변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풀체인지급이라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측면부 디자인입니다. 차량 전체의 길이가 5050mm로 기존보다 약 15mm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쪽이 조금 더 튀어나오면서 15mm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새로운 측면부의 인상적인 두 가지 특징을 알려드리면, 먼저 페이스리프트의 공식이죠. 바로 휠 디자인이에요. 휠 디자인은 남성의 좀 날카로운 면도기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커다란 터빈이 쭉 빨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달라졌습니다. 측면부의 두 번째 변화이면서 또 다른 변화는요, 기존의 사이드 리피터는 바로 이 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이드 리피터가 펜더 옆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네시스 브랜드, 그것도 중형급 이상인 GV80, G80에서 보는 그런 거였잖아요. 제네시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그랜저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전면부의 한 줄에 호라이즌 램프, 측면부의 사이드 리피터, 마치 차량 전체를 랩 어라운드 디자인으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후면부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는요, 방향 지등이 바로 이쪽에 있었죠. 검은색 저렴띠 이 부분에서 방향 지등이 제공됐는데 지금은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위로 드디어 올렸습니다.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쪽 테일램프 쪽에 바이펑션으로 같이 작동하느냐?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돼 있잖아요. 이쪽 디자인이 새롭게 추가된 것인데요, 리어 쪽 방향 지등이 이쪽에서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된 그랜저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리프트를 가장한 풀체인지급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외부 디자인만 보시고 놀라시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유는 실내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한데요, 실내 체크해 보시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실내 공간이에요.
기존 오너분들은 정말 눈을 한번 꽉 감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실내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에요. 이게 정말로 말이나 될까 싶은 17인치의 플레오스 커넥트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대시보드의 공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슬림한 계기판이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슬림한 계기판이 추가되면서 HUD 사라집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닙니다. HUD가 선명히 제 앞에 있어요. 여러분 옵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데 놀라운 점은 슬림 계기판이 있는데 같은 정보가 제공되냐?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HUD의 UI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오너분들은 눈을 꽉 감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체크해 볼게요. 먼저 실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스티어링 휠은 이거지요. 기존에는 로봇처럼 생겼잖아요. 이 부분이 뚫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불편했습니다. 새로운 스티어링 휠은 위와 아래가 D컷으로 달라졌고요. 도톰해서 진작 이랬어야 되는데 좀 아쉬울 것 같고요. 놀라운 부분은 스티어링 휠의 UI가 싹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보셔도 동서남북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버튼이 위에 2개, 아래에 2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눈을 감고도 편하게 누르면서 더욱 편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우측도요, 동서남북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변한 부분이 있죠. 기존에 이쪽에 있었던 컬럼 타입이 더욱 슬림해졌고요. 이렇게 간결하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아주 선명해요. 기존은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어서 좀 가린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슬림 계기판이 들어가면서 이쪽 영역에 계기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가리지 않게 되었고요. 자주 사용하는 이런 기능 버튼들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M자가 생겼죠. 드라이브 모드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M 모드로 진입이 되고요. 그러면 이쪽에 있었던 와이퍼 기능은 어디로 사라졌냐? 바로 좌측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쪽에서 누르게 되면 한 번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누르게 되면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쪽으로 바뀌었고요. 1단, 2단, 3단은 오토 1단, 오토 2단, 오토 3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드라이브 모드는 어디 갔을까요? 기존에 이쪽에 있었잖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바로 왼쪽 이쪽에 이동했어요. 이 디자인을 베이스로 앞으로 이제 국내에 출시될 새로운 차량들이 이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실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17인치 인포테인먼트인데요. 기존에는 12.3인치였잖아요. 17인치는요, 슬림했던 디자인을 확 개선했죠. 그래서 상하의 폭이 정말 커졌는데 17인치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크기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노트북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가 17인치, 18인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창은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에는요, 정보창이에요. 차량의 상태 정보들이 이쪽에서 나타나고요. 3분의 2 영역은 앱창입니다. 이 앱창은 지도 영역과 미디어 영역으로 다시 나눌 수 있고요. 여러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 쪽은 GMB인데요.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가 이쪽에서 제공돼요.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송풍이나 온도 이런 부분들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쪽의 영역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용한 영역들이 이렇게 노출이 돼요. 유튜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플레오스 새로운 글레어 AI를 통해서 이제는 자연에 보다 가까운 다양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창문 열어줘, 아니면 통풍 시트 꺼줘 이렇게 얘기했다면 추워라고 말하면 알아서 에어컨을 꺼주고요. 동승석에 있는 분이 나도 이렇게 표현하면 동승석 쪽 에어컨도 알아서 꺼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건 시승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면 쪽에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진짜 가구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디자인 영역들인데 대시보드 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송풍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동식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는 안에서 송풍구가 히든 타입으로 제공되고요. 이쪽에서 조절이 되는 거죠. 이런 많은 변화 때문에 아마 기존 오너분들이 페이스리프트된 그랜저를 보신다면 정말 놀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플레오스 커넥트 하단 쪽 영역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물리 버튼들이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이쪽 아래에 공조기 디스플레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봤을 때 좀 내려다보는 그런 인상이었는데요. 지금은 딱딱딱딱 하드타임 물리 버튼이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 이 정도의 감성이라니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꼭 한번 조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쪽에는 통풍, 온열 같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튼, 그리고 이거 보세요. 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랜저는 정말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토돌토돌한 디자인인데
조작감을 포함해서 정말 매끈해졌네요. 온도 조절하는 기능, 송풍 기능,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기도 오돌토돌한 디자인이 요쪽 아닙니다. 위쪽에도 있어요. 다른 쪽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 운전할 때 기존에는 비상 버튼을 보고 눌렀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비상 버튼 쪽에만 오돌토돌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만지다가 이게 비상 버튼이구나 바로 알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센터 콘솔 하단 쪽에는요 2개의 충전 기능이 제공되고요. 이쪽 센터 콘솔의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버튼들이 전반적으로 더 커진 것 같고요. 진짜 고급스러워요. 진작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랜저 오너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정말 이거 차를 바꿔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앰비언트도 직접 보여주는 방식에서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바로 제네시스에서 사용했던 방식이고요. 이건 진짜 나무처럼 질감이 느껴지고요. 캘리그라피 배지가 플레이트가 여기서 제공됩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많이 고급스러워졌네요. 이번에 글래스 루프가 새롭게 추가되었잖아요. 6단계로 조작할 수 있는데요. 투명도를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조정할까요? 첫 번째 방법, 오버헤드 콘솔 쪽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썬루프도 이쪽에서 조작했는데 이쪽 디자인이 싹 바뀌었어요. 두 번째, 당연하겠지만 플러스 커넥트에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식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양문형 콘솔이 이렇게 제공되고요. 이쪽도 고무가 접혀져 있구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고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착될 수 있고요. 버튼도 큼지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잘하네요. 하단에도 앰비언트 조명이 있고요. 그리고 도 쪽 아래쪽에도 이렇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시트에서 보는 이런 누빔 디자인이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었는데 푹신푹신하진 않아요. 그래도 소프트 재질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파처럼 푹신푹신하지 않고요. 눌러보면 들어가요. 이런 부분도 확실히 고급스럽게 바뀌었는데요. 가구 같은 느낌, 그리고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이제야 정말 라운지 같은 느낌으로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열 공간도 체크해 보시죠. 2열 공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먼저 시트의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둑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라서 좀 심플한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타공을 해놨기 때문에 등이 닿는 부분, 그리고 바닥 쪽도 왠지 더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원래 있었나요? 버클에도 조명이 들어갔네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능들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어른들이 앉으셨을 때 밤에 껌껌하잖아요. 안전벨트를 찾질 못해요. 이런 부분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바닥 좀 봐봐. 매트도 이렇게 바둑판 모양이네요. 현대가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가장 많이 선택할 하이브리드 차량은 2열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첫 번째,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은 리클라이닝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죠. 아니, 무슨 대형급인데 리클라인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제공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트 아래에 커다란 배터리가 있어서 이런 기능들의 제약을 받았었고요. 리클라인 기능을 포함한 통풍 시트도 안 됐어요. 이 여름에 이 좋은 차량에. 드디어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리클라인 기능과 함께 통풍 기능도 여기에 새롭게 적용됩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옵션이 되겠죠. 2열에 앉았을 때 뭔가 좀 달라진 부분이 이 글래스 루프가 적용되면서 헤드룸 공간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기존에는 이 헤드룸 공간이 이렇게 형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파놨었죠. 그런데 헤드룸의 공간이 좀 더 늘어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급차의 상징인 니트 소재가 아닌 스웨이드 소재로 고급스럽게 마감해 놓았고요. 천장 그리고 빗필러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마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기능이 제공되면서 통풍 그리고 열선 기능이 2열에 버튼으로 생겼어요. 이거 반갑네요. 누빔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소파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느낌 자체가 약간 라운지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네요. 2열은 전동 시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슬라이딩 기능과 이만큼이 들어왔어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엄청나네요. 엄청나. 아래쪽 자판이 이만큼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분 리클라인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이건 다시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트가 그냥 앞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시트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다리 아래가 이렇게 안락하게 받쳐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뒤로 가봅니다. 요 시트가 내려가잖아요. 요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손바닥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죠. 올라가죠. 앞에를 보시면 와, 제법 된다. 오, 지금 뒤에 리클라이닝 형상으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렸을 때는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내렸을 때는 이렇게 앞으로 가보면 거의 이만큼 차이가 나요. 정말로 2열 공간이 너무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글래스 루프는 총 6개 단계로 조작할 수가 있고요. 2열에서 이런 기능들이 제공된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2열에서 이 글래스 루프를 조절하는 기능은 아쉽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그랜저급에 이런 부분도 램프를 넣어놔서 이렇게 신인성을 좋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봐도 진짜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컵홀더가 없나? 없을 리가 없겠죠. 앞을 누르면 이런 방식입니다. 와, 2열에 앉아도 그랜저급 감성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제네시스 감성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열에서도 통풍이나 열선을 포함해서 이 공조 기능들이 별도로 제공되기 때문에 2열 승객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 공조기가 여기서만 제공되잖아요. 동급 또는 대형급 SUV에서는 바로 B필러 이쪽에서도 함께 제공되는데 어쩌면 이건 좀 욕심이었을까요? B필러 쪽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열의 앰비언트 영역 마지막으로 볼게요. 측면 쪽에서 이렇게 제공되는데 확실히 직접적으로 쏘는 것보다는 이렇게 메탈을 두고 아래에서 쏘면 이 불빛 자체가 좀 더 확산돼 보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2열 정말 편하네요. 특히 2열에 공간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걸 원하신다면 후륜 구동 차량보다는 전륜 구동이 확실히 여유로운데요. 당연하겠지만 제네시스에서 동급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는 G80보다는 그랜저의 2열 레그룸을 포함한 거주 공간이 훨씬 더 넓습니다. 전동 커튼은 당연히 이렇게 제공되고요. 아마 편의사항을 본다면 이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있을까요?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4세대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점을 제외한다면 기존과 동일합니다. 2.5, 3.5 가솔린 터보가 적용되어 있고요. 3.5 LPI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가 적용되면서 기존의 18.0km, 리터당에 있죠. 이 부분이 18.4km로 약 0.4km 정도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더 높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러한 어떤 변화도 이용해 보시면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하시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가격은 어떨까요? 먼저 가솔린 프리미엄의 경우 4,250만원, 익스클루시브 4,700만원, 캘리그라피는 5,317만원, 블랙잉크는 5,407만원으로 달랐습니다. 기존보다 300만원 정도 좀 더 인상된 것인데요. 아마 이건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고,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 기존 재고 차량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구입하실 하이브리드 차량의 트림별 가격을 알려드리면 프리미엄 4,939만원, 익스클루시브 5,389만원, 고급 트림이죠. 캘리그라피 6,006만원, 가장 최상위 트림인 블랙잉크는 6,09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그랜저 계약이 시작될 텐데요. 웰카에서 구입하시면 썬팅 그리고 PPF 무료 이벤트가 가능합니다. 웰카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포인트 증정되고요. 쇼핑몰 탭에서 필요한 차량 용품 구매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최저가로 차량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어플로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이 리뉴얼 되었는데요. 여기 왜 저렴한 이유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차 구매, 패키지 시공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서 가능한 것이죠. 신차 구매와 패키지를 따로따로 하면 영업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 하지만 웰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결국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패키지만 원하신다고요? 웰카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우측 견적, 그리고 원하는 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커스텀 견적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당당히 비교해 보시고요. 대신 차량 할인 금액에 속지 마세요. 차량 할인이 커버해도 신차 패키지에서 마진을 챙기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고객님 상황에 알맞는 구매 방식과 할인 혜택을 제시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없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차 하루에 한 번만 고민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차량 인기 순위와 렌트 시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인트로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존 그랜저 오너분들께 정말 죄송한데 눈을 질끈 감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부 디자인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확실히 젊어졌고요. 무엇보다 후면 쪽에 리어 램프, 방향지 등이 위쪽으로 올라갔잖아요. 소비자의 니즈를 현대차가 잘 듣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정말로 풀체인지급 이상으로 확 달라졌는데요. 17인치 인포테인먼트 플레어스 커넥트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세요. 완전히 다른 차량처럼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가격은 올랐지만 실내 감상은 제네시스급 수준이 크게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아졌습니다. 특히 2열의 거주성,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후륜구동 차량보다 전륜구동인 그랜저의 매력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시승 영상을 통해서 이번에 진동을 더 감쇄하고요, 주요 부분을 좀 더 보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시승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